예, 그러면 종목별로 투자 전략 세세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개정 전 필수 체크 포인트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연기금의 기회환인데, 그러니까 연기금의 이런 매수세에 대한 변화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포착해서 전략으로 세워줄 수 있을지 좀 관심주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연기금이 이제 사실은 원래 지난달 마지막 날 전까지는 매수였었어요. 네. 매수였다가 이제 결국엔 또 매도해가지고 계속 지금 거의 한 1년 가까이 지금 매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올해 이번 6월 달 들어와선 4거래일 동안 계속 좀 순매수를 하면서 1,588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는데, 사실 지금 지수대가 결코 낮은 지수대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연기금 입장에서 국내 주식 비중에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매수를 한다는 건 큰 좀 매도 어떤 국면은 좀 지나간 게 아닌가.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계속 순매도를 했기 때문에 네. 일단 좀 속도 조절에 들어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생각을 좀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연기금의 올해 국내 주식 비중 사실 목표치가 한 16.5%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이제 위로는 한 19.8%까지는 최고 상한선은 걸어는 놨어요. 그래서 네. 그 정도까지만 이제 맞춰주면 연기금은 굳이 이렇게 16.5%까지 매도를 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지금 추정하기로는 비중이 한 20%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증시가 만약에 급락을 하면 자동적으로 비중이 맞춰지기 때문에 연기금은 굳이 더 매도할 이유는 없고, 오르면은 아마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서 네. 만약에 3,300 넘고 4,500을 간다면 연기금 매도 압박은 좀 나올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제 만약에 증시가 위로 레벨업 한다면 저는 그 주인공은 외국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어차피 개인들은 지금 최근에 보면 이 쌀 때 사서 좀 비싸면 팔아버려요. 오르는 날은 팔기 때문에 증시 주도력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연기금, 그러니까 외국인이 좀 이끄는 가운데 연기금이 만약에 내려올 때 방어를 하는 그런 흐름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최근의 흐름은 우리가 알던 그 연기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많은 분들이 욕을 좀 많이 하셨잖아요, 연기금에 대해서. 그만 좀 팔으라고.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이번 달 들어와서는 좀 매수를 했고, 주요 좀 순매수 기업은 일단 자동차를 좀 많이 샀더라고요. 현대차 맞아요. 그룹주로 역시 많이 샀고, 그 다음 삼성전기가 좀 눈에 띄고, KTNG가 참 주가 부진한데 KTNG도 좀 매수가 들어왔고, 지주사 삼성물산, 또 자동차 부품주인 만도도 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료전지 회사죠. 두산퓨어셀, 그리고 CJ ENM, 이런 기업들인데, 사실 보면은 뭐가 뚜렷하게 현대차 그룹주 말고는, 어떤 자동차 말고는 뚜렷한 업종별로 특징은 없어요. 다 그냥 하나씩 종목을 선택해서 이렇게 좀 매수한 게 좀 특징적인데, 어쨌든 6월 달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매수를 한 지금 모습들인데, 연기금이 계속 매수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업들 가운데서는 여러분들이 좀 가격 매력이 있는 기업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격 매력도까지 합쳐서 부장님께서 보고 계신 종목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두 종목, KTNG랑 CJ ENM인데, CJ ENM은 이제 예전에 한번 소개 한번 해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KTNG만 좀 말씀을 해드리면, KTNG가 정말 만년 소해줍니다. 진짜 이 담배 매출은 잘 나오는데, 담배라는 게 사실 코로나19라고 해서 담배 피시던 분들이 안 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매출 자체는 꾸준히 나와요. 근데도 이렇게 주가가 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이제 KTNG가 담배, 원래 이름이 한국 담배 인삼공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인삼이 있거든요, 인삼공사.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관장 브랜드 아실 거예요. 거기서 홍삼을 많이 판매하는데, 이 홍삼이 면세점에서 판매가 많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공항 면세점이 지금 장사가 안 된다 보니까 지금 홍삼 판매가 지금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원래 거기서 매출이 되게 많이 나온대요. 네. 그래서 실적이 이제 홍삼 부분 때문에 되게 부진했는데, 아마 이제 만약에 마스크를 좀 벗게 된다라면은 하반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여행 간다고 생각하고 지금 여행주가 막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홍삼 매출도 당연히 면세점에서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를 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좀 편안하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또 기업 중에 하나라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배당 투자를 많은 분들이 보통 보면요, 11월, 12월 이제 다가오면 하세요. 네.
근데 사실 지금부터 해도 돼요. 지금부터 뭐 사실 6개월이면 꽤 뭐 멀리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배당 수익률이 5%가 넘어요. 예, 그리고 하단도 단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여유 자금 있는 분들은 정말 KTNG가 못 오를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거 주가라는 건 모르는 거니까 다만 지금 자리에서 하방은 단단한데 배당까지 매력이 있고 혹시 또 여행 재개가 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니까 KTNG에 대해서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CJ ENM과 KTNG 얘기를 해주셨고 특히 KTNG에 대한 포인트들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연기금의 순매수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앞으로의 흐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개정 전 필수 체크 포인트 역시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뭐 철강주와 관련해서 중국 철강 가동률 제한 조치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완화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오늘 그 하나금융투자에서 이제 나온 보고서 내용 좀 참고해서 좀 말씀을 해드리면,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 사실 그 이제 철강주가 되게 좀 안 좋았잖아요. 포스코도 많이 빠졌고 그랬죠. 고점 대비해서. 근데 거기서 이제 나왔던 뉴스가 뭐냐면은 중국 탕산시가 이제 철강 공장들이 워낙 많아요. 중국이 네. 제일 큰데. 거기서 이제 올해 그 3월 달에 감축 목표치를 제시를 했던 게 50% 정도 감축을 해라. 네. 이랬는데 그 감축 목표치를 이제 지난주에 소문이 돌았던 게 30%까지 낮춰라. 이런 루머가 돌았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지 하고 이제 50%를 예상했는데 30%만 감산을 하게 되면 20%는 오히려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겠네요. 생산이. 그럼 이제 한국 철강사 입장에선 당연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다가 최근에 중국의 규제로 철광석 가격도 떨어지고 보통 철광석 가격이 떨어지면 이게 철강 가격에도 좀 약간 안 좋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주가가 좀 급락세를 좀 보였는데 일단 이제 그 루머는 그러니까 그게 루머라기보다는 시장에 좀 오해였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올해 3월부터 탕산시가 총 23개 그 철강 기업에 대해서 30에서 50% 가동률 축소 방안을 발표를 한 건 맞는데 세부적으로 이제 봤을 때 그중에 7개 기업은 3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단 50% 축소를 하고요. 지금 진행 중이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제 하반기죠. 하반기는 30% 축소가 이미 결정된 상황이었대요. 그리고 나머지 16개 기업은 3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30%가 축소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 기사에는 이제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안 나오고 그냥 이제 50% 축소한다. 이제 이런 내용만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일부 딱 세부안을 보시면 그 기간에 따라서 아니면 업체에 따라서 30%까지 축소되는 건 이미 결정이 된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그게 아니라 이미 이거는 이제 결정된 사항인데 시장에서 너무 좀 그 기대치가 높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게 좀 약간 와전이 돼가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중국 정부의 계획과 지금 달라지는 건 전혀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뭐 이 뉴스를 악재로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중국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중국 당국에서도 하반기에 탄소 중립 목표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이 철강 공장 감산을 안 하고선 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본다라면은 철강 가동률 제한은 좀 계속해서 하반기에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분명히 중국은 또 지금 중국 업체들 대상으로 되도록이면 지금 해외에 수출하는 거를 좀 약간씩은 좀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 철근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네. 이 중국산 철근이 이제 못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철강 업체에 대해서는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철강 가격 차이가 2배 정도 난대요. 미국이 2배 비쌉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좀 과도하게 싼 건 또 사실이거든요. 그런 거 종합해 보면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이 철강주들은 다시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 단도직입적으로 염승원 부장께서는 포스코입니까 현대제철입니까? 저는 포스코라고 봐요. 그러니까 현대제철은 물론 현대제철도 좋은 기업이지만 이제 현대차 그룹에 있고 거기다가 이제 자동차 강판 비중이 되게 높아요. 네. 높은데 포스코는 되게 다변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철강 경기에 더욱 밀접하게 연동이 되는 게 포스코인데 포스코가 예전에 40만 원까지 넘었을 때는 조금 과열 양상을 보였는데 지금 34만 7천 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사람들이 심리가 참 되게 그래요. 이렇게 지금 충분히 좋은 가격인데 안 사요. 잘 안 사려고 하시더라고요. 빠지면 더 빠질까 봐. 네. 근데 기다렸던 가격이라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포스코 좀 물린다 하더라도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저는 가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올해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성장주다, 가치주다, 소비주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순환 사이클 타잖아요. 네. 계속 이럴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포스코가 이제 막 그 40만 원 넘을 때는 또 그때 무슨 얘기 나오면 철강 빅사이클이다 또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식어버렸잖아요. 이럴 때를 이용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소비재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또 한번 차갑기 쉽거든요. 그럴 때. 그래서 이 포스코를 좀 이렇게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충분한 가격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편안하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 어떤 가격적인 부담도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와 함께 포스코에 대해서 포인트 짚어줬고요. 이어서 AS도 하나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6일에 인터로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수익률이 10%가 넘어가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참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되는 것이 이 종목의 매력도 투자 포인트도 포인트지만 그러니까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염승환 부장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게 아니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소개해 주신 그날 제일 큰 장대 양국이니까 이것도 감안해서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이제 고점으로 많이 올라오기도 했었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인터로조는 저는 제가 이거 많이 관찰을 했던 기업이에요. 예전에도 한 2년 전에도 좋게 봤는데 주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결국 이제 작년에 코로나 터지면서 더 심해졌죠. 왜냐면 이 컨택트 렌즈죠. 특히 일회용 렌즈는 사람들이 외출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끼는 거니까 네. 집에 있으면 잘 안 껴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줄면서 실적도 이제 안 좋아져서 주가도 빠졌는데 이게 대표적인 어쨌든 그 컨택형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맨날 화장품, 의류, 백화점 이런 거는 알고 있지만 사실 그 컨택트 렌즈 관련돼서는 생각들을 많이 안 하시잖아요. 대표적인 의료기기 회사입니다. 특히 일본 쪽에 수출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요새 안 좋잖아요. 네. 근데 일본도 결국엔 백신 이제 도입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하반기엔 당연히 좋아집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인터로즈의 실적도 앞으로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약간 여행주랑 좀 비슷한 개념은 맞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여행주보다 저는 좀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재무가 굉장히 단단하고 돈도 잘 법니다. 어쨌든 이익은 감소했지만 그렇게 실적이 아주 나쁘다고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 주가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고 많이 알려진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터로조 저는 뭐 충분히 한 3만 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가져가시고 막 지금 보면 막 컨택트주도 뭐 최근에 단기에 막 30% 40% 급등한 기업들 되게 많거든요. 네. 그거에 비하면 오른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한번 들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인터로조에 대해서 AS도 짤막하게 해드렸고요. 이어서 리포트를 통해서 고른 종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디 거 갖고 오셨어요? 그 아비코 전자라고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보고서 나온 지가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계속 좀 보고 있었는데 이제 그 IT 업종을 6월에는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어차피 자동차도 움직였고 지난주에 반도체도 좀 움직여주기 시작했는데 이제 좀 모더런 IT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계속 순환매가 돈다는 걸 봤을 때 덜 오른 기업들 찾아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아비코 전자가 뭐 하는 회사냐면 그 인덕트하고 저항기를 좀 만드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 전력을 그러니까 인덕터라는 건 뭐냐면은 특히 이제 파워 인덕터를 만드는데 이 배터리로부터 오는 그 전력을 반도체에다가 안정적으로 이제 공급하는 데 필요한 부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품들이 특히 뭐 스마트폰에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자동차에도 이제 많이 탑재가 되거든요. 특히 이제 전기차 시대니까 더욱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저항기도 주로 만드는데 전압을 뭐 나누거나 뭐 전류를 이렇게 감소시키면서 전력을 좀 약간 컨트롤 해주는 그런 또 필수 부품인데 이런 부품들은 이제 범용 부품이라 그래요. 그래서 단가도 싸고 당연히 마진도 그렇게 높진 않지만 주로 일본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서 한국 업체로서는 좀 드물게 이 시장에 뛰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매출과 이익을 조금씩은 내주고 있는데 어쨌든 그동안 이게 좀 그 업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계속해서 실적은 좀 부진했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실적이 안 나왔는데 올해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아마 실적 개선이 좀 예상이 좀 돼 있고 그 다음에 특히 DDR5 수혜입니다. 이게 반도체가 DDR3, DDR4, DDR5 이렇게 새롭게 넘어갈 때마다 네. 이런 수동 부품들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DDR5가 본격적으로 채택이 되니까 그 수혜도 누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회사 아비코테크가 PCB 업체인데 이게 아직은 좀 적자긴 하지만 전기차에 들어가는 기판 공급을 최근에 좀 확대를 하면서 올해 흑자 전환을 좀 예고하고 있어서 자회사 부분도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한 가격 매력, 또 업종도 괜찮고 어쨌든 올해 턴어라운드까지 한번 생각하신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그렇게 크게 잃을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볍게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두 달 전에 올랐었던 상승폭을 지금 거의 다 반납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담도 적고 그리고 지금 IT에 대한 관심도를 봤을 때 아비코전자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보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저희들도 앞으로의 흐름들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전략 좀 어떻게 짜야 될지 혹시 좀 인사이트 제공을 해주시죠. 일단 이제 저는 성장주가 랠리가 재시동됐다. 이게 뭐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미국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에서 금리가 급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금리가 급락하면서 성장주가 이제 시동을 걸 수 있는 좋은 그 어떤 이벤트가 생긴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워낙 성장 기업들이 주가가 정말 못 갔어요.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한 4개월 조정 받은 것 같아요. 특히 뭐 2차 전지 회사들은 정말 지금 최근에 장이 올라도 오히려 주가 빠지면서 좀 부진한 상황인데 어쨌든 이번 6월 달은 좀 뭐 순환매가 물론 돌긴 돌겠지만 그 안에서 가장 가격 매력이 높은 섹터가 IT니까 IT 업종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고 IT라는 게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반도체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뭐 스마트폰 섹터라든가 또 MLCC라든가 또 2차 전지 같은 이런 섹터들이 계속 좀 이번에 가격 매력을 좀 기반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생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혹시 또 지금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도 다음 달에 하겠지만 결국에 우리가 3분기까지는 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좀 가시화되는 그런 좀 IT 업종이 좀 있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요번 한 주는 그런 기업들을 좀 저가 매수하는데 좀 시간을 할애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우리 시장에서 좀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는데 그래도 참 다행인 점은 염승환 부장과 이런 전략들, 스탠스들을 일주일에 3번 월수금 계속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온 전략은 성장주 랠리와 또 IT 업종에 대한 매수세 유효니까요. 참고하시면서 한 주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